경기도의회 의원에게 직접 듣는 시간, 의정 포커스.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의원님,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 카메라 있습니다. 한번 보고 인사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OBS 굿모닝 OBS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오남 출신 현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동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제 진행을 이제 1년여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한번 뵀던 의원님도 또 뵀거든요. 오늘도 김동영 의원 역시 지난번에 한번 뵀었습니다. 네네. 네, 그간 잘 계셨죠? 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예. 뭐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8월쯤에 작년 8월이었나요? 그때 나오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어떻게 그간 뭐 신상 변동이나 뭐 이런 건 있으셨어요? 그 여전히 그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이슈들 뭐 해결한 문제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도 지속적 중장기적으로 과제를 가지고 예.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일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이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일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도 위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건설하면은 좀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어떠세요? 제가 11대 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그 이후에 지금 최근 3년 동안 건설교통위원회에만 소속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활동하면서 먼저 이제 1,415만 우리 경기 도민들과 또 우리 제 지역구인 오남 도민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우리 경기 도민과 오남 주민의 대변인이 또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충실히 해왔습니다. 네. 근데 뭐 또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좀 꼽자면 한 두 가지만 꼽아볼게요.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갖고 한 거는 먼저 이제 우리 기후 위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좀 대응하고 우리 도민들이 좋은 공기 또 맑은 환경 속에서 좀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선버스 및 똑버스에 전기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안전한 정전환 조성을 위해서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한 조례를 또 제정했고요. 그리고 물류창고의 표준 허가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과 이 물류창고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는 등 이런 활동을 좀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의원님 오늘 저희 굿모닝 OBS에 나오셨으니 방금 말씀하신 것들 중심으로 얘기 나눠주실 거잖아요. 그럼 크게 물류창고 난립 문제 그리고 공영 여객 터미널 재편, 그다음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그리고 지역 현안 이제 끝으로 한번 여쭤볼 텐데 우선 물류창고 난립 문제, 요거는 감이 와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권 이런 데 쪽이 좀 부지가 좀 넓고 또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들 그쪽에다가 맡기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말씀해 주십시오. 거의 뭐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 지역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 땅값도 싸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부지도 좀 여유가 있어서 경기도에 지금 계속 몰려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물류창고가 경기도에 계속 집중되다 보니까 이 드나드는 각종 화물 자동차, 화물차로 인해 가지고 뭐 교통 체증이나 도로 파손, 또 대기 오염 문제나 뭐 어린이 노약자, 이 약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문제 등 도민들의 정지 여건을 조금 악화시키는 문제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류 창고들이 있는 곳들이 또 무슨 도로가 잘 돼 있고 막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또 협소한 곳에도 많이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들어오는 차량은 또 크고 큰 맞습니다. 문제예요. 큰 뭐 대형 차량도 굉장히 많이 드나들고 특히 1.5톤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아침에 줄지어서 나가거든요. 맞아요. 참 힘들어요, 저희 진짜.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관련해서 저 조례안을 제정한 걸로 아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기 전까지는 물류창고 설치 기준이 없는 시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기도 그래요?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경기도에서 그나마 기준이 있었던 한 5-6 군데 시군도 기준이 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경기도 내 각 시군의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조금 표준화하고요. 그래서 물류창고가 우리 주거 지역과 좀 뭐 적절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이제 일정 수준의 진출입로 이걸 확보해가지고 안전하게 조금 그 운영될 수 있도록 먼저 관리하고자 했고요. 우리 도민들이 주로 이제 새벽 배송 또 주말 배송 이렇게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류창고라는 게 또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많이들 쓰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공정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준 허가 기준을 좀 마련해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각 지자체마다 물류창고 설치 기준이 있는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법으로 돼 있어요, 아니면 뭘로 돼 있어요? 그 각각의 조례를 제정한 것도 있었어요. 지방에서. 그 특히 남양주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남양주가 없어서 부탁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500m 이상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당시 기준이 100m, 200m였어요. 그런데 남양주에서는 한 300m 정도로 해서 조례를 먼저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전국 최초 광역단체에서는 제가 조금 최초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물류시설, 그러니까 물류시설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류시설 주체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물류시설 주체들이 이런 교통 유발 부담금 이런 걸 비용 부담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도민들 그리고 지자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말이 되나 싶어요. 이제 수익자 원칙, 원인자 부담 원칙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기준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근데 최근까지 보면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은 이제 물류시설들에 대해서 이런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가 부과하는 어떤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면제하고 있었거든요. 물류시설들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비용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이제 이런 원인을 만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과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어서 이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좀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류시설 업자들 좀 불만이 많을 것 같아요. 많이 지자체들이 지금까지 안 해왔지 않냐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지만 이게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한 피해를 너무나도 많이 떠안고 있고 이로 인한 지자체라든가 지자체의 이제 그 뭐 우리 시민들의 혈세지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로 인해서 또 필수적으로 소요돼야 될 부분들이 또 적게 소요되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좀 부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공영 여객 터미널 재편과 관련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가장 커요? 최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성남 터미널 같은 경우 이제 폐업을 하고 또 다른 고향 화정이나 송탄 이런데 이런 그 여객 터미널이 폐업했다는 기사들은 아마 영업이 힘들어서 그런 거죠. 맞습니다. 폐업을 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이렇게 터미널이 감소하면서 우리 특히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차라든가 아니면 철도가 없는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은 원거리를 이동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역자분들께서는 주로 이런 여객 터미널을 통해서 지방으로 이동을 그동안 많이 해 오셨는데 기차가 없으면 버스로 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갈 수 있는 자가용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노역자분들은 어떤 분들은 운전하기 너무 힘드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동에 대한 굉장히 제약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 권리의 문제예요, 이거. 맞습니다. 이동권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도 이 공영 터미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려내야겠다라는
라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 여객터미널 공영이네요. 공영.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제기는 하셨는데 그러면 이걸 위해서 그 뭐 연구 용역도 진행하셨을 것 같고 뭐 최종 보고회까지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네. 연구 결과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을요 10개 권역 정도로 나누어서 생활권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 생활 권역별로 이 거점형 여객 자동차 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 지역구 남양주를 예를 들자면 그 인근 구리나 가평 이렇게 한 개 권역으로 묶어가지고 남양주에 좀 터미널을 설치하자. 그리고 가평이나 구리에서는 버스를 활용해서 이쪽 거점 터미널로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법은 이제 지금은 거의 다 민영 여객 터미널이거든요. 그래서 영업적인 위기가 오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방법들이 어떤 거냐면 이걸 공공화하자. 이 여객 터미널을 아까 말씀하신 이 이동권에 대한 확보 차원입니다. 따라서 터미널 부지라든가 건물 이런 것들 인프라들은 공공이 소유를 하고 나머지 운영은 민영에게 맡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생하자라는 방법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그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의 연구 영역도 이랬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국제기관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방안을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제 지역구인 남양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남양주에서 이제 구리시 가평군 네네. 이거 정말 다 넓은 곳들 아닙니까? 엄청 넓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를 거점을 한 군데 하는 거는 약간 뭐 정책 시행에 있어서 효과를 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이제 이런 연구 용역하면서 의견을 나눴던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광역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터미널로 집중을 시키자. 여기에 그 정차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은 우리 일반 이 광역버스, 경기도 버스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승객을 실어 나누고 이 버스에 대한 경쟁력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가지고. 네네. 근데 의원님께서 정말 문제를 제기를 잘 해주신 게 이 정말 고령화 사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고령화 사회 문제다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또 운전자 고령자들의 어떤 운전 행태들 되게 위험하다고 또 지적을 하시면서도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거 이것도 참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도 돈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고 이 지하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간도 오래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10년, 20년 걸리니까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금 단기 과제, 중기 과제 그리고 그 장기 과제로 좀 나눠 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좀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각각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리 가평에 뭐 세컨 하우스를 두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양평 이런데. 네, 맞습니다. 차로 운전하면 코앞인데 이거를 또 대중교통 타려면은 뭐 한 대여섯 시간 뭐 한 두어 시간 또 가야 되니까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심 분야로 이제 보내주신 것 중에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관리 이건 어떤 얘기예요?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PM이라고 개인형 이동 장치인데 요거 퀵란이라고 하시죠. 주로 얘기를 들리잖아요.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 사고도 많이 나고요. 또 하나는 이로 인한 이제 불법 주정차 문제까지도 주민들이 조금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고 반대 여론이 좀 많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이 PM이 들어갈 수 없는 레드존을 만든다고 하니까 서울 시민들도 거기에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시범 사업인 거고. 그러니까 좋게 반응한다 말씀이신 거죠. 거죠. 거기에서 강하게 호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늘려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 PM 주정차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아무데나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차 사고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개인형 이동 장치 이 업체들이 법의 미비를 들어가지고 PM 주차구역 조성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자체에서도 이걸 견인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도 약간 소극적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민들만 우리 도민들만 불편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 저도 이제 계속
보니까요. 예. 지자체마다 이제 견인을 강화하고 과태료도 매우 세게 부과하는 형태로 되니까 이제 이 업체들도 조금씩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좀 더 우리가 PM도 굉장히 이용하기에 좋은 하나의 이동 수단이거든요. 아, 필요하죠.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걸 잘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준을 좀 강화해서 제도화 시켜 놓는다면 좀 더 우리 그 도민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PM 그러니까 PM이라고 얘기하나요 보통? PM 이게 뭐라고 그러죠? 우리 스쿠터? 뭐 아니 뭐 전동 전동차 예, 그렇죠. 뭐라고 이게 개인형 이동 장치. 예, 그래요. 근데 맞습니다. 이런 걸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역시도 안전 장비를 그 구비 안 하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게 이 면허를 보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전 장비를 다 착용을 해야 되는 그렇게 타야 된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부분들을 안전모를 설치해 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도난당하고 없어지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업체들도 약간 비용이 증가하니까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이런 개인형 이동 장치가 불법 주정차 했을 때 이 견인하는 방안. 네. 근데 왜 진짜로 견인을 안 해? 그 견인에 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그 신고하는 이런 단체 톡방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견인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지침이었거나 이런 과태료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약간 소극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지자체와 업체 간의 어떤 불필요한 불협화음 이런 거를 없애려고 서로 소극적인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좀 더 강화하고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요. 과태료 부분이라든가 이용료 역시도 불법 주정차 하는 사람들에게 물려야겠다. 나는 이런 게 생각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요 관심 분야 네 번째로 갖고 오신 거 이 지역 현안 해결 좀 노력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남양주시 현안 그 오남천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이게 가장 큰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우리 오남이 1992년도에 그 진저북 오남 출장소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1년도에 벌써 불과 9년 10년 만에 바로 이제 오남읍으로 승격을 했거든요. 인구 약 5만 3천 명 정도로서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대규모 지금 아파트가 건설되는 등 이제 인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남에는 이렇게 우리 주민들이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조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오남에 이 지방하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남천과 어람천이 있는데 오남천과 어람천이 있어요. 근데 먼저 오남의 대표 하천인 오남천에 대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기 친수 공간으로 좀 마련하자. 주민들이 좀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연인들과 같이 거기를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 쉼의 공간을 좀 마련해달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그동안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안 돼 왔습니다. 포함이 되지 않아서서 했는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 건설교통에 계속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남천을 계속 이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남천 하천 정비를 통해서 오남역에서 또 우리 남양주 8경 중에 하나인 오남 호수공원까지 걸어서 산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좀 만들어 보고자 오남천 하천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해결될 거로 보십니까? 지금 남양주시하고도 계속 그 담당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하천과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 오남에서 이런 친수 관련된 정비를 해야 된다라는 토론회도 한번 했었고, 그렇군요.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남천 말고 어람천은 문제 없나요? 어람천도 보면은 그 동안에 어람천은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근데 그 공간에 뭐 오물이라든가 폐수들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 담당자 그리고 남양주시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얘가 그 오염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좀 똑바로 해라.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당부를 했고 어람천과 오람천에서는
아직도 여름이면 학생들이 그 물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그만큼 깨끗하고 했었는데 예. 그 몇몇 그 솔직히 몰지각한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또 오수관이 깨지고 이런 예.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시급하게 정비를 해야 우리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예. 그리고 좀 거기에서 뭐 이런 여유 생활도 즐기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 또 주민 수건 사업 이게 바로 지방도 383 호선이요. 네. 진건에서 오남간도로 확포장 공사 네. 이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이 383 지방도 사업은 제가 2020 그 당선되고 나서 예. 확인을 해봤더니 약 16년 그 당시 16년 동안 사업이 중지가 돼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그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정체가 돼 있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향후에 왕숙 지구가 들어서면 그 길을 통해서 진건으로 빠질 수 있는 또 예. 우리 오남 주민들도 갈 수 있는 곳인데 예. 이제 본격적인 공사에 그 앞서서 2024년까지 도로 이제 예정지 부근에 이제 보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다시 받게 되면서 예.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1분기에 행안부의 이제 투자 심사 통과를 해가지고 예. 다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보상비 마련 예산을 통해서 보상비를 마련해서 최대한 예. 속도를 내 가지고 진행할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얘기 다 들었고요. 이제 나를 칭찬의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원님 보내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더 드려보는 코너 속의 미니 코너입니다. 네, 겸손이 미덕이라지만 잘한 일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판을 깔아드립니다. 셀프 칭찬 프로젝트 나를 칭찬해. 예, 의원님 네네. 가장 기억에 이제 의정 활동 이제 1년여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이제 그간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것만큼은 정말 보람 있었다. 나 칭찬하고 싶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제 칭찬은 잘 못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러면 해빙기가 되면은 도로나 이런 도로에 대한 파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특히 이제 파련리 같은 경우는 그 더 심각한데 예. 이제 지난 3월달에 파련리를 우리 그 지역구에 있는 손정자 시의원과 같이 함께 둘러보면서 예. 했더니 매우 파여 있는 거예요. 움푹 패여 있고 빵꾸가 날 수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바로철이라는 남양주의 바로철이 이분들과 같이 함께 거기를 또 포장을 하고 예. 다시 메꾸고 이런 일을 좀 했었고요. 뭐 또 하나 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런가요? 제가 자랑 많이 하나요? 예,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지역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 경로당도 많으신데 여전히 아직까지 조금 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것들이 꽤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손정자 시의원과 함께 우리 지역 노인정들 돌아다니면서 불편한 점이 뭔지 네. 개선할 점이 뭔지 찾아드리고 예. 이렇게 앞으로 개선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노력했던 부분이 예. 가장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얘기는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의정 포커스 경기도 의회 김동연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